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성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KNN 알고리즘을 직접 파이썬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KNN, K Nearest Neighborhood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잠깐 다시 얘기를 드리면 KNN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슈퍼바이저 러닝 알고리즘 베이스이기 때문에 라벨링을 사용하고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 즉 어떠한 곳에 속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미 라벨링이나 주어진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에서의 요 시밀러리티를 찾는 겁니다. 그럼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찾아요? 네, 유클리어스 디스턴스.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던 요거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방암이 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스콘신에서 이렇게 수집해야 되어 있는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한번 기억 차원에서 다시 얘기를 들으면 add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위스콘신 다이거너스 데이터라고 치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add 버튼,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read CSV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보시다시피 쭉 있으니 한 번 정도 쭉 읽어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B와 M입니다. 이 B와 M이 뭐냐? 우리가 다이거너스 진단을 했을 때 요게 악성이냐? 이게 결국 그로우하고 스프레이드하고 다른 몸에 옮길 수 있는 악성이냐? 아니면 우리 몸에 문제는 없는 그냥 일반적인 포드락지나 뭐 종양 같은 그런 느낌이냐? 라는 거를 구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요 데이터들을 통해서 찾아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한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나눠보면 우선 데이터의 다이그노스 부분만 떼서 빼놓겠습니다. 왜냐? 요거는 우리 라벨이니까요. 라벨을 한번 뜬다 보면 자, 다이그노스에 있는 것 중에 악성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일드한 것들을 두 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인코딩을 차원해서 얘는 0으로 얘는 1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맵은 그냥 for loop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쭉 비교를 해서 B면 0으로, M이면 1으로 해서 이렇게 이 데이터, 새로 만든 데이터를 이렇게 라벨링 데이터로 놔두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 우리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0, 1, true, false 딱딱 떨어지는, 연속되지 않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보를 이렇게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레벨링은 미닝풀한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뭐예요? 하시는데 카테고리즈 하거나 그룹화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브랜드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현대, 벤츠 이렇게 차 종류, 아우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딱 구별할 수 있는 걸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사실은 두 개로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쪼개냐? 자, 사실은 이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절대 같으면 안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미 트레이닝을 똑같이 해서 넣어서 해버리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항상 맞출 수 있는 모델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그거를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적합을 피하고 제대로 맞춰서 이게 정말 완벽한 데이터야 하고 평가를 하려면 한 번도 쓰지 않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한 모델이 잘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이 테스트 데이터 스코어도 높으면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 과적합이 되지 않고 정확한 모델을 찾은 거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개로 꼭 나누셔야 되고,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만드시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우리의 모델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도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왜 두 개로 나눠야 될까요? 네, 우리는 라벨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렇게 X 트레인의 인풋, 그리고 Y 트레인의 Y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 X 테스트 인풋을 넣었을 때 뭔가 프리딕션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우리 Y 테스트 이 라벨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의 성능을 똑같은지 확인을 해서 성능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 테스트 사이즈는 30%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셋은 보통 70% 정도를 놔두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왜 그러냐? 자, 우리 보통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서 엑셀에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를 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티셔츠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키랑 몸무게랑 예를 들어서 키랑 몸무게랑 그 다음에 사이즈 M인지 라지인지 이렇게 했었죠. 그때 보시면 이렇게 오더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오더링이 미리 되어 있거나 이렇게 뭔가 릴레이션십이 있는 데이터들끼리 쭉 있으면 얘가 그거에 편승돼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피하고자 이걸 섞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셔플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적합함을 피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우리 KNN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KNN 알고리즘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 거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사이키러닝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사이키러닝의 네이버스라는 예로부터 우리 K neighbors classifier라는 모델을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accuracy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모델이 잘 맞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매트릭스에서부터 accuracy 스코어를 갖고 올 수 있는 함수를 갖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서 구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KNN 알고리즘을 모델을 완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KNN 클래스피커에서 이 n neighbors를 숫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K라고 보면 됩니다. 자, K14. 이 말은 우리가 넣은 새로운 데이터에서 총 14개까지 그 카운트를 세고, 여기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세고, 걔네들을 투표를 통해서 얘는 M이야 B야 이 숫자를 세서 만약에 예를 들면 B가 10명이고 M이 4명이면 새로운 데이터는 B야 라고 할 수 있게 이 숫자를 세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든 후 그 모델에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왜 넣어야 되겠죠?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쭉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 모델이 맞는지 프리딕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하면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쓰지 않은 데이터인 X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측된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ccuracy score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한 값과 이 y-테스트는 이제 실제 값이겠죠. 이 x 데이터의 실제 레이블 값, 얘랑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얼마나 잘 맞췄어 하고 이런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 스코어는 100분율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93%가 매칭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모델을 이용해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93% 정도 잘 맞추네요. 이제 암인지 진단을 해주는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드셨어요.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Kaggle 열시고요. 여기 kaggle.com에 들어가시고요. 새로운 걸 하니까 우리 Create New 노트북을 클릭을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해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돼요. Add 데이터셋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데이터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닫아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 자, 데이터 보면 우리가 쓸 요게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다음 나머지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를 클릭해서 이제 코드 작성을 해보죠. 자, 우선 먼저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죠?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오려면 리드를 해줘야겠죠? 자, 요건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data.csv 클릭 카피 하면 갖고 올 수 있고요. 이게 잘 갖고 왔는지 한번 앞에 것만 봅시다. 이 head 이거는 함수고 데이터의 앞부분만 보겠다 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 돌리는 거기 때문에 run all을 누르셔야 여기 앞부분에 numpy와 pandas 요거까지 그리고 우리가 쓸 요 인풋 데이터 폴더까지 쭉 갖고 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앞에 5개만 지금 읽어온 겁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 비교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코드상으로 데이터를 잘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요거 M인지 B인지 맞춰보기 위한 거라고 했죠. 요거를 한번 인코딩해서 요거 라벨링할 데이터만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코드 버튼을 눌러서 한번 분리를 해보죠. 자, 분리를 할 때 데이터 어느 걸 분리한다 했죠? 다이고니스 얘만 따로 데이터에 바꿔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다운표를 해주시고요. 이걸 우리는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에 똑같이 이렇게 갖고 오는데요. 얘를 우리가 map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왔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는 M이 1로 B는 0으로 저희가 좀 더 벽이 편하게 바꿔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굳이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인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쓰게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공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될 작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인풋과 하나는 라벨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X를 요 인풋 데이터로 쓸 예를 따로 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인풋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unnamed는 우리가 못 쓰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얘들은 요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몇 개만 한번 골라서 써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레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얘들 것만 모아서 쓰셔도 됩니다. 분명히 어느 데이터는 다이고널스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어느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서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인풋 데이터로 쓸 얘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딱 잘린 거 보이죠? 자, 사이즈가 다르죠? 여기에서 나는 이 중에 요것만 인풋 데이터로 쓰겠다. 자, 인풋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라벨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걸 Y라고 보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 얘를 우리는 라벨로 보시죠. 얘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head 보시면 이렇게 0, 1, 1, 0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원래 우리가 쓰려고 했던 데이터에서 이제 인풋과 라벨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나눠진 데이터를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죠. 뭐죠? 데이터를 스프릿 해야 돼요. 왜냐? 트레이닝한 데이터와 테스트하는 데이터는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트레이닝할 때, 테스트는 이 모델이 평가할 때 그때만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scikit-learn의 모델 셀렉션 import train test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x train x test 요거는 인풋이죠. 그리고 y train y test 요거는 라벨인데 요거는 트레이닝 할 때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프레딕션 한 값과 비교를 해서 정확히 맞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오케이 우리 x, y 이 x는 여기 우리의 인풋 값 그리고 요 y는 여기 우리의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사이즈 0.33 33%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약간 셔플링을 하는 거죠. 랜덤 스테이트는 20으로 두겠다 해서 우리 데이터를 지금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코드를 런해서 4개로 나누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프리딕션 해서 그게 얼마나 애큐러시가 높은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from scikit-learn으로부터 네이버후드를 갖고 올 거고요. 이 neighbors 자, 여기서 필요한 게 있죠. and 네이버가 필요해요. 이게 뭐죠? 우리는 number of k가 필요하죠. 뭐 이 예에서는 우리가 14의 네이버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든 모델을 사용해야겠죠? 트레이닝을 할 때 뭘 써야 돼요? x 트레인 인풋과 y 라벨이죠. y 트레인이 필요하겠죠. 라벨에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을 통해서 프리딕트 해보는 거예요. y 값을 프리딕트 해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knn.predict 이때 프리딕션 할 때 써야 되는 데이터는 x 테스트 데이터예요. 절대 트레이닝에 쓰지 않은 데이터를 해서 그거를 예측을 해보고 요게 얼마나 맞는지 어큐러시를 측정해서 갖고 와보죠.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프리딕션한 값과 실제 데이터인 y 테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다 맞추면 100%겠고 뭐 틀리면 그만큼 차감되겠죠. 오, 이번에 96%가 나왔네요. 자, 우리 예제에서는 93이었는데 여기서는 96%예요. 자, 왜 그러냐? 저는 좀 쓸데없는 얘들 조금 줄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모델이 나왔네요. 즉,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값이 이렇게 편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데이터를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KNN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시뮬러티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슈퍼바이저 러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벨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B와 M이 있었는데 그걸 0과 1로 인코딩을 바꿔봤고요.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 브레드 캔슬 데이터를 나눠봤어요. 자, 어떻게 나눠봤죠? 우선 라벨로 쓸 예, 다이고너스 하나랑 그리고 인풋 데이터나 쓸 얘를 선정을 했죠. 여러 가지 인풋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얘들 것만 빼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셋을 또 스프릿 했어요. 우리가 총 4개로 스프릿 했죠. X 테스트, X 트레인, Y 테스트, Y 트레인. 자, 왜 이렇게 나눴죠? X를 써져 있는 얘는 인풋 데이터로, Y는 라벨로, 그리고 트레이닝은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스트는 그거를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KNN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